2025년 말에 디파이,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 소식 들으셨나요? 총 예치 자산 TVL이 2,2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였죠. 숫자만 보면 와, 디파이 시장이 정말 건재하구나 싶었는데 근데 자료들을 좀 깊게 뜯어보니까 이게 마냥 축배를 들기에는 분위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사실은 좀 뭐랄까 착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착시요? 네. 4년 전,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뜨거웠던 2021년 디파이 서머 때 TVL이 2,040억 달러였거든요. 아, 이걸 생각하면 4년 동안 고작 10% 남짓 성장한 셈입니다. 4년에 10%요? 네.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2.5% 정도인데 이건 뭐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수치죠. 와, 4년간 10%라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속도를 생각하면 거의 멈춰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마치 4년 전에 시작한 파티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새로운 손님은 거의 없고 원래 있던 사람들만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정말 잔치는 끝났는데 아무도 집에 가지 않은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디파이의 미래를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정체가 과연 끝의 시작일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챕터의 서막일지.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지네요. 디파이의 성장은 왜 멈췄는가? 그리고 만약 새로운 챕터가 있다면 2026년을 향한 새로운 성장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걸까요? 원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디파이를 써온 고객층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이죠. 소위 크립토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사람들. 크립토 네이티브요? 네, 뭐 트레이더나 고래 투자자 아니면 일드 파밍에 아주 능숙한 전문가 같은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참여자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사람들, 그들만이 디파이의 주고객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이제 꽉 찼습니다. 포화 상태에 도달한 거죠.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자조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새로운 유저 데려올 필요 없어. 우리가 이미 다 들어와 있었으니까. 이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피가 수혈되지 않으니까 성장이 멈출 수밖에요. 근데 그 말씀은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디파이 시장이 정체됐다면 자금이 온체인 생태계를 떠나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파티가 재미없어지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할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디파이라는 파티장은 좀 조용해졌지만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건물 자체를 떠나진 않았거든요. 아, 오히려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돈은 계속 늘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죠. USDT, USDT랑 USDC, USDC의 합산 시가총액이 2,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600억 달러요? 네, 2,600억 달러요. 그건 방금 이야기한 디파이 전체 TBL인 2,250억 달러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훨씬 크죠? 아니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돈은 블록체인 위로 계속 들어오는데 정작 그 돈을 굴릴 수 있는 디파이 시장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 있다니. 이 돈들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기묘한 불일치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 첫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돈을 전통금융 시스템 밖, 그러니까 온체인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것. 둘째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까지 디파이가 제공해온 복잡하고 어려운 상품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와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람들은 블록체인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온체인 자금은 대체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이 돈을 흡수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요. 힌트는 이미 시장 데이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두 영역, 바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과 RWA, 즉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에테나의 SUSD 같은 상품이 대표적이죠. 아, RWA는 미국 국채 같은 전통금융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거고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기반으로 이자를 주는 상품을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공통점이요? 이자라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한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디파이처럼 복잡한 유동성 풀이나 파생 상품 전략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면 연 몇 퍼센트의 이자를 드립니다. 마치 은행 예금처럼 간단한 명제 하나만 있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전에 디파이 이자 농사는 사실 그 이자가 어디서 오는지 좀 불명확할 때가 많았잖아요. 뭐랄까 마법의 인터넷 돈처럼 보였는데 RWA 기반 상품들은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안전한 이자를 기반으로 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군요. 맞습니다. 복잡한 디파이가 아니라 단순한 이자 상품으로 접근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한계요? 네, 이런 상품들조차 아직 주 사용자는 지갑 사용에 익숙한 온체인 고수들이라는 점이죠.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대중, 그러니까 리테일 사용자들은 아직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상품이 이렇게나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변했는데 왜 제 주변 친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도 디파이를 쓰지 않을까요? 돈을 싫어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 격차는 숫자로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합니다. 디파이 전체 자산이 약 2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했죠. 네. 근데 전 세계 핀테크 앱의 총 자산 규모는 2조 달러가 넘고요. 상위 네오뱅크 몇 개의 보유 자산만 합쳐도 2.4조 달러에 달합니다. 와, 디파이는 아직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작은 연못인 셈이죠. 만들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 영화 대사처럼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최고의 기술과 상품을 만들면 사용자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잡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다. 아, 불편해서다. 네, 일반 사용자에게 시드 구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이 말은요, 은행 금고의 마스터키를 종이에 적어서 직접 보관하세요. 잃어버리면 저희도 못 찾아드립니다. 이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하하, 그렇죠. 누가 그런 금융 서비스를 쓰고 싶겠어요. 가스비는 또 어떻고요?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가 실시간으로 널뛰게 하는 은행은 세상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런 경험의 단절이 가장 큰 장벽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불편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2025년에 두각을 나타낸 프로젝트들에게서 미래의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브, 에테나, 그리고 펜들 같은 프로젝트들이죠. 흥미롭네요. 에이브는 가장 기본적인 예치 대출 서비스고 에테나는 방금 말씀하신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주자고요. 근데 펜들은 좀 의외입니다. 수익률을 토큰화해서 거래한다는 개념은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복잡하지 않나요? 이들의 공통점이 대체 뭔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펜들의 기술적 구조는 분명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세 프로젝트가 시장에 던지는 가치 제안, 이 가치 제안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은 여전히 수익을 원한다. 단, 그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가치 제한의 단순함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에이브는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가장 원초적인 금융 모델을 제공하죠. 에테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만 해도 수익이 난다. 이런 명확한 가치를 주고요. 그리고 펜들은 기술은 복잡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미래에 받을 이자를 지금 확정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다는 마치 이자율 선물 같은 직관적인 가치를 상품화한 겁니다. 아, 기술이 단순한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얻는 가치가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결국 디파이의 다음 단계는 더 현란한 기술의 파생 상품이나 천번째 에어드랍이 아니군요. 오히려 겉보기에는 은행 앱처럼 지루할 정도로 간단한 사용자 경험, 그리고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 가능한 상품.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시장은 더 똑똑한 상품이 아니라 더 쉬운 상품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향하는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임베디드 디파이입니다. 임베디드 디파이, 내장된 디파이라는 뜻인가요? 조금 생소한데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디파이가 사용자가 쓰는 기존 핀테크나 네오뱅크 앱 안에 내장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내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시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앱에 연 8% 프리미엄 예금이라는 상품이 새로 생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고 가입하지만 그 배경에서는 여러분의 돈이 자동으로 에이브나 컴파운드 같은 검증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돼서 수익을 내고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자기가 디파이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냥 이자 높은 예금 상품을 쓸 뿐이죠. 디파이가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돌아가는 금융 인프라, 일종의 배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용자는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알 필요도 지갑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더 좋은 금융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죠. 인터넷 초창기에 모든 사람이 TCP/IP 프로토콜을 이해해야만 이메일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니듯이요. 잠시만요. 근데 그건 좀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임베디드 디파이라는 게 결국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기존 핀테크 회사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탈중앙화라는 디파이의 근본 정신을 완전히 위배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또 다른 중앙화된 중개인을 믿으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앞으로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자 이 모델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이건 탈중앙화냐 중앙화냐의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 위에서 실용적인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실용적인 타협이라? 네. 핀테크 앱은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현관문 역할을 하지만 실제 자금이 보관되는 금고는 여전히 온체인상에서 투명하게 감사 가능한 디파이 프로토콜인 셈이죠. 완전한 탈중앙화는 아니지만 기존 은행처럼 모든 것이 불투명한 블랙박스인 것보다는 훨씬 신뢰를 최소화한 모델입니다. 다음 10억 명의 사용자를 온보딩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경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프로토콜과 도태될 프로토콜의 모습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계속해서 크립토 네이티브들만을 위한 복잡한 상품을 만드는 팀들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 갇히게 될 거고요. 반면에 자신들의 프로토콜을 어떻게 하면 다른 핀테크 앱에 쉽게 내장시킬 수 있을지, 즉 최종 소비자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는 팀들이 다음 시장의 파일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이제 경쟁 상대는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이 아니라 전통 금융상품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디파이밍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주소를 잘못 찾아가고 있었네요. 전문가들만 득실거리는 파티를 열어놓고 왜 새로운 손님이 안 오냐고 한탄하고 있었던 셈이고요. 맞습니다. 크립토 네이티브만을 위한 시장은 명백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핀테크 사용자를 포함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만약 디파이가 전 세계 핀테크 사용자 중 단 1, 2%만 흡수해도 TBL은 현재의 2천억 달러에서 순식간에 수조 달러 단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다음 10배 성장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결국 디파이가 진짜로 이기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디파이라는 단어를 잊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더 나은 금융 서비스의 일부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미래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은행이나 핀테크 앱이 스스로를 디파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큰 디파이 프로토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은행이 곧 디파이 프로토콜이 되는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